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매년 여름만 되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지긋지긋한 가려움과 불쾌감, 그리고 보기 싫게 변색되고 두꺼워지는 발톱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이 무좀은 그저 병원에 가서 비싼 약을 먹거나 전용 연고를 꾸준히 발라야만 비로소 완치될 수 있는 귀찮고 어려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정말 놀라움 그 자체일 겁니다. 단돈 500원이라는 믿기 어려운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는 최소한의 시간, 투자만으로도 무려 20년 묵은 고질적인 무좀까지 깨끗하게 완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적 같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00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도 무좀균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강력한 천연 항진균 요법, 지금부터 그 오랜 비밀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지긋지긋하고 오래된 무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많은 분이 무좀이라는 질병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계시거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헷갈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좀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각 유형별 특징과 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좀은 크게 세 가지 주요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형태는 발생 부위와 증상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가장 흔하게 관찰되며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지간형 무좀입니다. 이 형태는 주로 발가락 사이에 발생하는데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 그리고 셋째와 넷째 발가락 사이와 같이 서로 맞닿아 통풍이 어려운 부위에 자주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극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며 피부가 짓무르거나 각질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갈라지면서 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2차 세균 감염으로 인해 심한 통증과 악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땀이 많이 차고 습기가 잘 마르지 않는 발가락 사이에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건조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더욱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바닥 전체에 퍼지는 특징을 보이는 소수포형 무좀입니다. 이 형태의 무좀은 발바닥, 특히 발바닥 안쪽, 가장자리나 발바닥 전체에 작은 물집들이 다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물집들은 매우 가려우며 터지면 맑은 액체의 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집이 터진 후에는 작은 딱지가 앉거나 각질이 벗겨지는 현상도 관찰됩니다. 소수포형 무좀은 주로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날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간혹 겨울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집이 가려워서 긁게 되면 피부 손상과 함께 2차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오늘 우리가 특히 집중적으로 다룰 주제이자 많은 분의 고민거리인 발톱 무좀입니다. 발톱 무좀은 의학용어로 조갑백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형태의 무좀은 단순한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곰팡이가 발톱 조직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톱의 색깔이 노랗거나 갈색, 심지어 검은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발톱이 두껍고 불규칙하게 변형되며 심한 경우에는 발톱이 푸석푸석하게 부스러지거나 아예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발톱 무좀은 외관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치하면 보행 시 통증을 유발하고 다른 발톱이나 주변 피부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신발을 신거나 걷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특성상 단순 연고만으로는 치료가 매우 어렵고 미용상으로도 좋지 않아 많은 분이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고통받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지긋지긋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무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무좀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피부 사상균이라는 이름의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들은 특정 환경에서 매우 활발하게 번식하며 우리의 발은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곰팡이들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정말로 선호합니다. 우리의 신발 속은 이러한 곰팡이에게 최적의 번식 장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밀폐된 신발 운동화, 부츠 등을 오래 신거나 땀으로 젖은 양말을 계속해서 착용하는 습관은 무좀균이 건강하게 자라고 증식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중 목욕탕, 수영장, 헬스장, 샤워실처럼 여러 사람이 맨발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도 쉽게 무좀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 포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맨발에 닿아 전염되는 것이죠. 가족 중 무좀 환자가 있을 경우 수건, 발매트 등을 함께 사용하거나 실내화를 공유하는 것으로도 쉽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신체 방어 능력이 약해져 무좀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좀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내용, 즉 300원이라는 놀랍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무좀을 관리하고 심지어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홈케어 전략에 대해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무좀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특히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식초 조격과 티트리 오일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방법은 바로 식초 조격입니다. 식초는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재료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속에 다량 함유된 아세트산 성분은 강력한 항균 및 항진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초를 적절히 희석하여 조격을 하면 발 피부의 pH 산성도를 일시적으로 낮춰 무좀균과 같은 곰팡이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미생물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무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조격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깨끗한 대야나 발 전용 용기에 적당량의 따뜻한 물을 채웁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내외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핵심 재료인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약 0.5%에서 1% 정도의 아세트산 농도가 되도록 만듭니다. 일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양조 식초나 현미 식초의 아세트산 농도는 대략 4%에서 7%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물 1리터당 약 10ml에서 20ml 정도의 식초를 섞으면 적절한 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희석된 식초물에 발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담급니다. 너무 오래 담그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초 조격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강한 자극을 느끼거나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식초의 양을 더 적게 하여 더 묽은 농도로 시작하고 자신의 피부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점차 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피부에 따가움, 가려움, 붉어짐, 통증 등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즉시 조격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로 발을 헹궈내야 합니다. 심할 경우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요법이라 할지라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강력한 천연 항진균 방법은 바로 티트리 오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호주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상처 치료와 다양한 피부 질환의 약용으로 사용해 온 강력한 천연 항균 및 항진균제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25%에서 50% 농도의 티트리 오일 용액이 무좀 증상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어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티트리 오일은 원액을 직접 피부에 바르게 되면 매우 강한 자극을 주어 피부염이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원액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식물성 오일에 희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호호바 오일, 아몬드 오일 등 순하고 보습력이 좋은 식물성 오일에 티트리 오일을 5%에서 10%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성 오일 10ml에 티트리 오일 원액을 5방울에서 10방울 정도 섞으면 적절한 농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석한 티트리 오일을 무좀이 있는 부위에 소량 발라본 후 피부에 특별한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 가려움, 붉어짐, 붓기 등이 나타나지 않는지 24시간 정도 테스트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깨끗한 면봉이나 소독된 손가락을 이용하여 무좀 부위에 얇게 펴 바릅니다. 특히 발톱 무좀의 경우 발톱 표면과 발톱 주위 피부에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사용하면 좋은 항진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트리 오일만으로는 이미 깊숙이 침투한 발톱 무좀을 완전히 박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앞서 식초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따라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 소량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임산부나 수유부, 영유아의 경우 사용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천연 항진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재감염 차단 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과 좋은 치료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무좀균에 다시 감염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감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습관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양말을 갈아 신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양말은 하루 동안 발에서 나오는 땀과 각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염된 양말을 계속 신으면 무좀균이 번식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매일 깨끗하고 건조한 면, 양말이나 땀, 흡수 및 통풍 기능이 좋은 기능성 양말로 갈아 신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좀이 있다면 양말을 삶거나 락스 소독을 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샤워 후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샤워 후 발을 대충 닦거나 발가락 사이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며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입니다. 따라서 샤워 후에는 깨끗하고 마른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톡톡 두드리듯이 꼼꼼하게 닦아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드라이기에 찬바람을 사용하거나 선풍기 앞에서 발을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발에 바로 양말이나 신발을 신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신발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곰팡이에게 아늑하고 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가죽 신발보다는 메쉬 소재나 통기성이 좋은 운동화가 무좀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신발을 신기보다는 여러 켤레의 신발을 번갈아 신어 신발 속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 속에 신문지나 제습제를 넣어두는 것도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발 전용 살균 스프레이나 항균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신발 속 무좀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신발장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공용장소 이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중목욕탕, 수영장, 헬스장, 샤워실 등 여러 사람이 맨발로 다니는 곳에서는 무좀균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개인 슬리퍼를 착용하여 맨발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개인 슬리퍼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건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 내 전염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다면 수건, 발매트, 슬리퍼 등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좀균은 가족 구성원 간에도 쉽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 위생용품은 철저히 분리하여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살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톱깎이와 같은 개인 위생 도구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린 500원 홈케어 방법은 경미한 초기 무좀이나 무좀 예방에는 매우 효과적이며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숙이 침투한 발톱 무좀처럼 딱딱한 발톱 조직 내부에 곰팡이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경우에는 천연요법만으로는 완치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를 넘어 방치하면 발톱이 두꺼워져 신발 신기가 불편해지고 심한 경우 보행에 불편함을 주거나 다른 발가락이나 주변 피부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으며 2차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의 무좀이 심각한 상태이거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천연요법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좀 치료 방법은 무좀의 종류, 심각도, 환자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소 치료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경미한 초기 무좀의 경우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항진균 연고, 크림, 젤, 스프레이, 로션 형태의 국소 치료제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소 치료제들은 무좀균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항진균 성분에 터비나핀, 클로트리마졸, 케토코나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소 치료제는 감염 부위에 직접 바르는 방식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6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12주 더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발톱 무좀의 경우 발톱이 단단하고 두꺼운 케라틴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약물이 깊숙이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르는 연고만으로는 완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발톱 무좀 전용으로 고안된 특수 제형의 국소 치료제의 네일라커 형태도 있지만 이 역시 단독 사용으로는 완치가 어렵고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경구 항진균제 복용을 통한 치료입니다. 특히 발톱 무좀과 같이 국소 치료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심각한 무좀의 경우에는 경구 항진균제 복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구 항진균제는 체내에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감염 부위로 약물이 도달하므로 발톱 깊숙이 침투한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구 항진균제는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지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철저한 감독하에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 전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며 복용 중에도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항진균제의 종류의 터비나핀,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등에 따라 복용 방법과 기간이 다르며 무좀의 종류와 심각도, 그리고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물이 선택됩니다. 어떤 약은 매일 복용하고 어떤 약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복용하는 등 복용 스케줄이 다양합니다. 보통 발톱 무좀의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발톱 무좀 치료에 레이저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 간 질환자, 임산부 등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통증이 거의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특정 파장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톱 속 깊이 침투한 곰팡이균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동시에 발톱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건강한 새 발톱이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주로 엔디아그 레이저나 핀포인트 레이저 등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레이저 치료 역시 한두 번만에 완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매우 중요하며 보통 12주 간격으로 5회에서 10회 정도,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의 성공률은
약 50% 정도로 평가됩니다. 완치를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며 레이저 치료와 함께 국소치료제나 경구 항진균제를 병행하는 복합 치료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통증은 없으나 비용이 너무 비싸는 것이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500원 홈케어 전략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학적 진료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들은 무좀 관리에 대한 유용한 팁과 보조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할 뿐 전문 의료인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 무좀의 심각도에 따라 치료 효과가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가 치료 중 피부 발진, 가려움증 악화, 통증 증가, 진물 등 예기치 않은 피부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즉시 자가 치료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무좀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거나 잘못된 민간요법에 의존하여 증상을 악화시키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20년 묵은 지긋지긋한 무좀까지도 단돈 300원이라는 놀라운 비용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는 최소한의 시간 투자를 통해 완치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초를 활용한 식초 족욕과 강력한 천연 항진균제인 티트리 오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철저한 위생관리 습관이 그 비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무좀이 심각한 상태이거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천연요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받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발로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여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좀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